이 회사 계속 다녀야 합니까? 1번 질문. 이 회사가 나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인가? 그런데 그 일은 향후에도 유효한 직무인가? 회사 내에서 직무에 관한 도전이나 배울 사람이 있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조직인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회사인가? 이 5개의 질문에 3개 이상 동그라미가 쳐진다. 그럼 계속 다닐 것을 보내주고 3개 이상 동그라미가 안 쳐지고 XXX 한 3개 이상이 X다. 그러면 다시 좀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인 66.1%가 1년 이내에 퇴사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퇴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가 34.9%예요. 입사하고 일해 봤더니 어떤 직장이 좋고 어떤 직장이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 비로소 숨 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아서요. 조금 쉬고 싶어서요. 처음 입사 조건과 달라서요. 함께 일하는 상사, 동료와 맞지 않아서요. 기업 문화가 맞지 않아서요. 아래 순서대로 나옵니다. 직장인 첫 직장을 계속 다닐까? 퇴사할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계속 일하는 이유도 적성에 맞는 직무예요 라고 대답을 했고, 떠나는 이유도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이때 청년이라 하면 한 40세까지도 청년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한 40세까지도 청년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계속 다니는 이유도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적성입니다. 직무 적성이에요. 그만두는 이유도 직무 적성이에요. 이 일이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때 솔직히 기성세대는요, 이 일이 나에게 안 맞아도 월급 나오고 먹고 사는데 괜찮으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텼어요. 몇 년 버텨요? 30년 버티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40세 이하는 운 나쁘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던데요. 직무 적성에 안 맞는데 앞으로 60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성세대도 정말 참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저는요, 저한테 오는 질문 중에서 크게 보면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직장이 좋아요?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 이 회사 계속 다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1번 질문과 2번 질문 중에서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비교적 좀 나이가 있고, 어떤 한 회사에서 뭐 3년, 10년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은 고통이다 지금 그 댓글 남겨놓으셨는데, 중소기업 다니다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경영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경영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실 텐데, 경영하시는 경우에도 내가 사업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웬만한 직장에 관리자로 좀 재취업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림을 아침에 오늘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나에게는 어떤 기업이 맞는가? 그냥 아주 쉬운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하나는 성장과 변화의 속도의 축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규모의 축이 있을 거예요. 세로 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성장과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빡세요. 그래도 변화와 성장을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팀이 그렇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전체가 그렇든지 그런 거예요. 가로축은 어때요?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 있는 회사죠. 규모가 커져 있다는 것은 시장 지배력도 있고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세팅돼 있어요. 나로 인한 개인적 변수가 별로 작동하지 않는 회사죠. 그러면 자, 여기 있죠.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회사의 규모도 큰 곳, 이런 곳을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스타트업처럼 빨리 움직이지만 규모가 기업가치 1조 이상 정도가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을 우리는 규모도 있고 속도도 빠르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토나우는 토스. 토스. 네, 금융을 혁신하는 토나우는 토스. 야놀자, 여행을 혁신한 야놀자. 식당을 혁신하라 배달의 민족. 거래를 혁신하라 당근마켓. 이동을 혁신하라 카카오티 말고 다른 데 있는데, 카카오티 말고 어디였더라? 갑자기 생각하네. 소카. 이런 곳들은 빠르게 성장해서 상장하고 대기업이면서 동시에 스타트업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성장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때요? 역삼의 등대잖아요. 역삼의 등대. 그냥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대신 어때요? 연봉도 많이 줘요. 대신
치열한 실력자들 간의 경쟁이 있는 겁니다. 치열한 실력자들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아차 했다가는 후배가 내 상사로 그냥 바로 앉혀버리는 거죠. 연봉, 성과급 어느 한 해에 내 연봉의 50%까지 성과급 받았다가 어느 한 해는 평가 최하점 받아가지고 성과급을 못 받죠. 기본급은 굉장히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연봉이 들쭉날쭉하죠. 그러나 내가 제대로 일하고 빠르게 성장한다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유니콘 기업이에요. 자, 근데 아래로 내려오면 규모가 큰데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가 않아요. 이런 곳을 우리는 전통 기업이라고 부르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에 집중할 수가 있죠. 입사하면 선배가 와가지고 야 3년 동안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습니다. 야 오늘 밤 회식이야. 저 개인적 약속이 있는데 너 직장생활 안 할 거야? 취소하고 따라와. 가야죠. 알겠습니다. 가야죠. 선배가 말해주는 대로 해야죠. 이런 곳을 우리는 전통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의 속도가 많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다니면 한 10년 정도 일하면 과장, 차장은 그냥 되는 거고 15년 정도 되면 부장 정도 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은퇴할 수 있죠. 은퇴할 때에 연관된 협력업체라든가 거래했던 그 망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경우 어때요? 일단 취업의 문은 좁지만 들어가고 나면 거의 정년까지 갈 수 있고 그냥 내가 괜히 시끄럽게만 안 하면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닐 수 있죠. 자격증 걸어두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기가 맞으면 뭐 다녀도 돼요. 그런데 이쪽 있죠. 스타트업이 있어요. 규모는 아직 작아요. 규모는 작습니다. 통상 작다고 할 때는 30명 정도죠. 30명보다 작으면 정말 작은 거죠. 스타트업이죠. 속도는 엄청 빨라요. 빠르고 다양한 경험이에요. 왜요? 여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팀장이라고 해봤자 나하고 나이 차이도 뭐 한 5년? 적게 나면 3년.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동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이 일 저 일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규모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업무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죠. 이쪽으로 가면 돼. 잘 되면. 그런데 이 레드라인이 있어요. 빨간색이 있어요. 속도도 느린데 규모도 작아요. 회사에 신사업도 없고 배우고 함께 동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장에 대한 열망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장님을 봤더니 새로운 도전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사장님 봤더니 그냥 이렇게 은퇴 준비하고 계시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자, 속도와 규모에 따라서 나이가 어떤 기업에 맞는가 봤죠. 문제는 여기에요. 규모도 아직 작은데 변화의 속도도 낮아서 내가 계속 여기서 일하면 여기서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 오죠. 그래서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아요. 퇴사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갤럭시 폴드를 꺼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자, 세로축에는 조직 관련된 질적인 항목이 있고 가로축에는 직무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직무 관련된 항목은 오른쪽으로 할수록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왼쪽으로 오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배울 수가 없어요. 조직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은 조직의 리더십, 내가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는 것, 내가 조직을 한번 관리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없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직에 관련된 조직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겠죠. 있어요. 자, 가장 먼저는 어디예요? 그린존이 있어요. 그린존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회사 다니고 있고 이 작은 회사가 성장의 속도가 좀 높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련해서 내가 배울 수가 있고 이 안에 롤모델이 좀 있어요. 우리 사장님 그래도 성품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혹은 어떤 산업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사내의 커리어를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퇴직을 해서 다른 회사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그 회사에 있으면서 이 회사에서 내가 커리어를 조금 더 개발해 봐야지 좀 더 있으면서 내가 직무 역량도 좀 조직 역량도 배우고 직무 역량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항목을 제가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아래로 내려와 보죠. 이거는 퍼플 존이에요. 보라색 존이 있습니다. 조직에 관련돼서 내가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쪽 산업에서 특정한 기술에 있어서 역량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동영상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 만드는 회사 너무 힘들어. 회사가 성장할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 그런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요. AI를 작동하는 기술이라든지 자막을 생성하는 기술이라든지 AR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이라든지 요거 하나가 있어요. 솔직히 그거 하나로 우리 먹고 살아. 근데 아직은 나는 그 기술을 100% 내가 마스터를 못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 그 기술만큼은 내가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배우지는 못했어. 근데 회사가 성장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 역량에 직무 역량에 집중을 해서 그 기술을 내가 마스터할 때까지는 좀 다녀봐라. 제가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직무를 마스터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솔직히 뭐 다른 사람들 대화하는 거 회사 내에서 잘 보이는 거 그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기술이라도 네가 마스터하고 나오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회사를 갔을 때 크게 써먹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조언하죠. 자, 이쪽은 반대죠. 옐로우 존이에요. 이쪽은 직무에 관련돼서는 내가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전문성이 없고 막 영업했다가 생산했다가 막 품질했다가 물류했다가 뭐 막 이래 막 지원실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조직을 보니까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회사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정말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혹은 정말 이렇게 뭐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아직 없어요. 이 산업에서. 그런데 뭔가 변화하고 고객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 버티컬을 좀 재설계해가지고 아니 사장님 제가 이렇게 사장님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무 이 일 저 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직무를 조금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한 조직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쪽 조직 관련돼서 좋다는 이야기는 그 대화를 해서 내가 조용히 있다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지 말고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라. 리더십과 대화를 좀 먼저 해봐라. 그리고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드존이 있죠. 야 퇴사해라. 빨리 퇴사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직무에 대한 일관성도 없어요.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가 막 그래. 그런데 회사 내에서 리더십도 믿을만하지가 못해요. 리더십도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돈이라고 하면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방향성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경영자를 돕고 있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인 저도 그러면 퇴사 날짜 좀 잡아봐라. 근데 대책 없이 퇴사는 하지 말고 좀 준비하고 있다가 대안이 좀 잡혀지면 그때 좀 퇴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그가 회사 내에서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도 물론 대화는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근데 중소기업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들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계속 다녀야 합니까? 1번 질문. 이 회사가 나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인가? 그런데 그 일은 향후에도 유효한 직무인가? 회사 내에서 직무에 관한 도전이나 배울 사람이 있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조직인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회사인가? 이 5개의 질문에 3개 이상 동그라미가 쳐진다. 그러면 계속 다닐 것을 권해주고 3개 이상 동그라미가 안 쳐지고 XXX 한 3개 이상이 X다. 그러면 다시 좀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영자 여러분, 우수한 인재를 함께 일하고 싶다. 회사는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우수하냐,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볼 때 이 회사가 나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인가? 동그라미 쳐질까? 우리 직원들은 동그라미 쳐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회사가 핵심으로 잡고 있는 이 직무 있죠, 이 직무. 가인즈 컨설팅 그룹이다. 그러면 컨설팅, 경영 컨설팅, 특별히 실행을 돕고 있는 경영 컨설팅이라는 직무 자체가 향후에도 유효한 직무일까? 혹시 없어지는 직무 아닌가? 유효한 직무인가? 동그라미 쳐지는지 보셔야 돼요. 세 번째, 회사 내에서 직무에 관련된 도전이나 배울 사람들. 자, 사원 주임 대리급들이 봤을 때 과차 부장들을 보고 배울 만한 요소가 재생산되는가? 우리 과차 부장들은 사원 주임 대리가 볼 때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네? 라고 되어지고 있는가? 여기 동그라미 쳐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신사업이 있는가?
미래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기존 사업의 이익률이 지나치게 깎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회사는 나에 대한 지금 기대가 있는가? 나를 키워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동료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요거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저도 많이 실수하는데 직무 버티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맨 처음에 그 일을 시켜서 실행하는 수행의 단계와 정해진 일을 관리하는 행정의 단계, 기존의 행정을 뭔가 변화를 주는 기획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혁신하는 창조의 단계라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직무 버티컬은 존재합니다. MD, 생산, 품질, 기획, 마케팅,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직무 기술, 구체적인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관점이 있죠. 그거 전부 다 수행, 행정, 기획, 창조. 아무리 작은 회사를 하더라도요, 이 기능은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작은 회사다 보니까 입사 1년에서 3년 이내의 사람에게도 수행부터 창조까지를 다 요구해요. 그럴 수 있죠. 다 요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입사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왜 너는 창조를 못하니? 이렇게 야단치기 시작하면 이 일이 나에게 안 맞는 갭이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창조 자기가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해줄 수 있죠. 그게 작은 기업의 장점이니까. 문제는 뭐냐? 너 기획 왜 안 돼? 이렇게 처음부터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수행과 행정을 잘하는 친구에게 한번 기획해봐 요구했더니 잘 못해요. 그러면은 아직은 아니니까 기획은 나중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왜 못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 일이 나에게 안 맞나 보네요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원부터 대리까지가 수행이죠. 대리부터 과장이 행정이고 과차부장이 통상 기획이고요. 임원급을 우리가 창조 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눠서 봅니다만 중소기업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드리는 건 뭐예요? 이거 못했을 때, 이 역량이 부족했을 때에 야단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교육, 채용, 지원 업무에 관련돼서 보자면 수행은 뭡니까? 인사 업무를 시키는 걸 수행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1년에서 3년 정도 그것 잘하면 칭찬받으면서 일하게 되는 거고, 행정 일부 못해도 격려 받으면서 배우면 되는 거죠. 또 행정은 어때요? 보상관리, 연간 교육관리 이런 거 한 5년 차 정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기획은 어때요?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TO 관리, 평가 설계, 직무 설계 이런 것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적 인사관리는 한 7년 이후부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 업무만 하더라도 직무 버티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입사 1년차부터 전략적 인사관리와 TO 관리와 평가관리와 직무 설계, 보상, 연간교육, 인사수행, 교육 진행을 다 묶어가지고 너 인사 담당자 너 한 명이니까 이건 네가 다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문제는 뭐냐? 그게 잘 안 나왔을 때 지나치게 너 그거 왜 그것밖에 못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잘 관리하셔라 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